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의해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말을 할까 하는데요. 마곡지구 하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강서구청은 정말 마곡으로 오는가, 마곡지구 안에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입주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들어오기로 했던 스타필드는 들어오는가,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고도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해제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은 발산역, 여기 왼쪽이 마곡역,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송정역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사이언스 파크라고 있죠. LG 사이언스 파크. 이게 12개 계열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지금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LG 사이언스 파크 중에서 LG전자가 지금 저쪽 양재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연말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서울중앙공원 있고, 위에는 또 식물원이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마곡나루역, 그 사이에 마곡역인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강서구청이 어디로 오는가인데, 강서구청 자리는 마곡역 1번 출구에서 보시면 강서구청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강서세무서 이미 입주해서 근무 중이고요. 출입국 사무소 이미 입주해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마저 여기까지 오면 여기 행정타운이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마곡역 바로 앞에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이마트라고 써있는데, 여기 신세계몰이 아주 멋있게 스타필드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가 태연건설에 가져갔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특별계획구역 안, 마곡나루역에서 여기까지 한 거의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넓은 땅에 특별계획구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롯데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복합시설, 컨벤션센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상에 보이는, 이 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서구청은 정말 마곡으로 이전을 하는가, 이 부분은 강서구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초창기부터 되게 말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5월 18일 날 노현성 강서구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진행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지방연구소라는 곳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으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결과가 2020년 올해 8월 달에 이게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개가 되는 걸로 인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냐면, 토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가 해서 한 2,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서구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은 어떻게 이제 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고 있냐면은, 지금 기존 부지를 서울시나 SH공사에 이거를 매매를 해서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강서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특히 현재 강서구청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강서구청 이전에 대한 명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강서구청은 마곡으로 오는 걸로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그동안에 말이 참 많았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강서구에서는 그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마곡지구로 못 온다는 소리하고, 강서구청 현재 주변에 그 상인들이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소리가 이제 대부분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그전에는 그 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자립도가 낮은 게 사실이었는데, 마곡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세수 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취득록세 기업들 땅을 팔았을 때 취득록세 일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취득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방세예요. 재산세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각 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이 와서 내는 그 세수가 엄청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이렇게 커짐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강서구 안에 다시 마곡구가 하나 생긴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이 마곡지구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일종의 신도시처럼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그 주변의 상인들이 결사반대해서 못 온다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의보다는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곡지구로 강서구청이 오는 거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서구청까지 여기 오면은 뭐 강서세무서, 그다음에 출입국사무소, 강서구청에서 마곡역 주변에 행정타운이 이제 형성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입주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마곡지구 안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입주했는지를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하고 무언가를 마곡지구 안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기업의 입주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택지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곡지구 안에 택지가 한 80% 정도 이제 분양이 됐는데요. 아직 20% 정도는 굵직굵직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서울 이대병원 앞쪽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유보지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양천 향교역 앞쪽에 원래 이 마곡지구 안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그게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예정돼 있고 입주자 그 선정까지 됐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 안 돼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보지로 굳게 남아 있고요. 이제 마곡지구는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중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중앙공원 있잖아요. 거기 식물원 맞은편 쪽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는데 거기도 명소와 거리로 해서 입주자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명소거리에서 그 서울 식물원하고 같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거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땅을 유보해 놓은 게 있어서 분양률은 한 80%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의 입주율,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그 2019년 12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마곡지구의 기업의 입주율은 4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통한 소식통이 있습니다. 마곡지구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님을 제가 만나서 한번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입주율이 28% 최저 그 정도밖에 안 보더라고요. 한 30, 많아봐야 한 38%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도 입주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뿐더러 일부만 입주하고 일부를 많이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곡지구 안에는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게 LG 사이언스 파크인데 12개 계열 회사가 들어오기로 약속돼 있지만 지금 4개 동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고 연말 정도 되면은 그 공사가 완료해서 마저 이제 LG 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저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데 LG가 그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한 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땅을 입찰 받아서 기업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땅을 입찰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여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토지를 그 기업들에게 싸게 주는 대신에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주는데 주는 대신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R&D 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엄청난 까다롭게 해서 이제 기업을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선정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 기업에서 다 못 들어오고 빈 그런 오피스가 있어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는 그거를 임대할 수 있게 그 기업에서 그 남아있는 오피스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그 각 기업에서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곡지구 안에는 오피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오피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초창기부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이 그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염려를 했는데, 발전위원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 각 기업에서 빈 사무실들이 각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서 많은 유입 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곡지구가 상가가 지금 발산역이나 뭐 마곡 나루역은 엄청나게 번화하게 있고, 지금도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아침 시간에 가면은 뭐 전철역 근처에 가면 사람 머리만 보여서 까맣게 보이는데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입주율은 지금 뭐 많아봐야 3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분양 받으신 분들 아직까지 애 먹고 계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걸 많이 궁금해 하시냐면, 대기업이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통근버스가 언제까지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이 마곡지구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LG에서 통근버스를 먼저 운행을 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여기 들어왔을 때 기한을 두고 운행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가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멀리 살고 있는 그 직원들한테 이 근처 통근버스마저도 운영을 안 하게 되면은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에 접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그 통근버스 때문에 많이 막 차가 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좀 통근버스가 운행 중인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발산역이나 마곡 나루역에 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그 많은 직원들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놀고 그래야만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통근버스가 운행을 한다 그런 기한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곡에는 마곡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고 얘기 중에 있는데, 마곡지구 안에 상가 활성화 협회를 결성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해서 마곡 상생 포럼을 이번에 강서구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방안은 뭐냐 그러면은 상생의 날을 대기업에서 정해놓고 그날은 돌아가면서 각 그 회사마다 구내식당을 운행하지 않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꽤 아주 좋은 효과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 안에 그 발전위원회에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 중입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과연 어떻게 돼 가는가, 그 부분이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미 뭐 여기 마곡지구는 해발 57.86m 이하로만 제한되는 제약 때문에 마곡지구 안에 건물들은 이렇게 다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깍두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특별 계획구역 안에가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주변 방화동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곡지구가 형성되기 전에부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2010년 8월 달부터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이렇게 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그 체결부터 시작해서 2015년 한국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2017년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 11월 달에 제3회 공항 고도 제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이카오, ICAO, 국제민간항공협의회라는 곳에서 의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모든 게 지금 해결이 됐고 국제적으로 그 이카오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풀릴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상하건대 2026년 정도 되면은 결정이 날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세계 스타피들과 들어온 자리는 어떻게 돼가느냐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태양건설이 뭐 메리츠 정금과 해서 그거를 한 8천억 정도에 그걸 가져왔는데 이마트에서 그 땅을 한 2,600억 2013년도에 그렇게 샀다가 8천억에 팔았으니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5천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마곡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건설에서는 그 자리를 복합시설로 해서 아마 멋있게 여러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복합시설로 두르겠다 이렇게 계획하에 있고요. 그 뒤쪽으로 특별계획구역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데건설에서 또 컨소시엄으로 해서 거기가 복합시설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는데 과연 그게 언제 착공하느냐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특별계획구역은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그 착공을 해서 24년에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 그 건축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내 뭐 디자인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지구가 그 특별계획구역 안하고 그 다음에 태양건설하고 이렇게 아우러져서 그쪽이 완성해서 들어온다면 정말 멋있는 거리가 될 뿐더러 지금 현재는 발산역하고 마곡 나루역이 가장 중심지인 것 같고 가장 사람이 많고 번화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이 마곡지구가 나중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마곡역에서 마곡 나루역 그 주변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역은 행정타운 플러스 복합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명산 파크를 비롯하여 14단지, 15단지 이렇게 해서 업무시설 플러스 주거까지 아우러져 있으면은 상가로서는 엄청나게 괜찮은 그런 상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마곡에 지산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산이 정말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지산은 그 양천 향교역 앞쪽으로 해서 공공지산으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는데 그게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서울시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 향교역 쪽부터 시작해서 발산역까지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상권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는 아직 진화 중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주율이 일단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마곡지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안이 내년에 뭐 착공만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한 뭐 3년 후에 준공이 떨어진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아직 진화 중이고 아직 투자 가치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마곡지구는 마곡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택지지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혹여라도 더 궁금한 거가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